요번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학에서 이제 변화, 어떻게 성질이 변화하는가. 자, 화학 반응이죠. 그죠? 화학 반응.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데, 자, 물질의 변화는 결국 물질의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있었죠? 전자. 전자죠. 그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결국은 물질의 전자. 자, 이 전자라는 애들 때문에 물질의 변화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물질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누가? 루이스.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그죠?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자, 루이스 전자 점식.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것은 뭘 이용한 거죠? 어떤 전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만 따지는 거야, 그죠? 안쪽 전자는 따지지 말자. 어차피 반응 안 할 거, 그죠? 자, 원자과 전자만 따져보자. 자, 원자과 전자만 따질 건데, 이 원자과 전자를, 자, 1조, 자, 수소.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한 개니까 점 하나 찍고, 그죠? 자, 리튬. 자, 얘는 금속이지만 일단 그냥 점 하나 찍고. 자, 베릴륨은 점 몇 개? 두 개를 찍고. 왜? 원자과 전자 두 개니까. 붕소는 점을 세 개를 찍고. 탄소는 점을 네 개를 찍고. 질소는 점을 5개를 찍는데, 5번째 점부터는 뭐다? 쌍을 이룬다, 그죠? 5번째 점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는 쌍을 이뤄. 자,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자, 그 다음에 네온. 자, 네온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만족이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려고 한다? 얘네들이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해서, 그죠? 결합을 해서, 자,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를 하나씩 내서 결합을 하는 거죠. 자, 공유 전자쌍으로 결합을 해. 자, 최종적으로 뭘 만족하게 결합을 하죠? 옥텟 규칙이죠. 그렇죠?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결합을 한다는 거지.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결합해야 얘처럼 되려고, 그죠?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전자 배치니까 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려고 결합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자, 결합을 할 수 있는 개수가 뭐다? 홀전자라고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 홀전자. 자, 얘 별명이 뭐라고? 결합8이라고. 그쵸? 결합8. 결합할 수 있는 8의 개수라는 의미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해볼까요? 자, HCN. 자, HCN이야. HCN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을 찍어서 전자 배치를 확인하려고 해. 그죠? 전자 배치를 확인하려고 해.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8이 제일 많은 애. 8이 제일 많은 애를 골라야 돼. 8이 제일 많은 애가 뭐가 돼야 돼? 중심. 중심 원자. 네. 자, 중심 원자를 먼저 찾아야 돼. 이게 1번이야. 자, 분자의 전자 배치를 찾으려면 중심 원자를 먼저 찾아야 돼. 자, 이 중심 원자를 찾는 방법, 홀전자. 그죠? 8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8의 개수가 가장 많은 애를 찾아야 돼요. 왜? 8의 개수가 많아야지 여러 개 결합할 수 있으니까 중심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결합할 수소 한 개밖에 없어. 탄소 4개야. 질소는 3개야. 그죠? 그럼 탄소가 중심에 있어야 돼. 탄소가 중심에 있고 점을 찍어.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어떻게 한다? 대칭적으로 그냥 배치를 해요. 자, 그래서 수소는 여기 하나 있고, 그죠? 점 하나 있고. 자, 질소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결합할끼리 짝을 만들어준다, 그죠? 짝을 만들어준다. 요렇게 짝을 이어서 공유전자쌍이 되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짝을 잇고 요렇게 짝을 만들고 요렇게 짝을 만들면 딱 떨어지네 라고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H 얘 전자와 그 다음에 탄소 공유전자쌍 요렇게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얘의 전자 요 3개는 요쪽에 찍고, 자, 그 다음에 질소 요렇게 찍어가지고 3개의 결합을 형성하고 비고온 전자쌍 요렇게 있죠. 자, 이게 루이스 전자 점식을 찍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점을 계속 찍다 보면은 이제 불편해지죠. 너무 점이 많아.
그래서 뭘로 바꿨다? 선으로. 아, 선으로 바꿨다. 그걸 뭐라고 한다? 루이스 구조라고 한다. 그죠? 자, 여기서 자, 점자 점식을 다 찍을 수 있어야 되고 루이스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쓴다? H, C, 하나, 둘, 셋, N. 그쵸? N. 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찍을 수도 있고 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찍는 경우도 있고 안 찍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사실은 무조건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했어. 요렇게까지 했어. 자, 뭘 했다? 첫 번째, 루이스 전자 점식. 왜? 화학은 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용해서 루이스 구조, 분자의 대략적인 구조를 구한다. 자, 세 번째 이제 뭘 해야 돼요? 구조. 입체 구조를 밝히는 거예요. 그죠? 입체 구조. 얘로 입체 구조를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세 번째, 입체 구조는 어떻게 찾아요? 이 분자의 입체 구조는 어떻게 찾아요? 입체 구조는 뭐 때문에 생긴다? VSEPR 이라고 했죠. 그죠? VSEPR이 뭐라고? 전자쌍 반발. 전자쌍 반발 이론. 그죠? 저기 문자에 전자쌍 반발 이론이야. 전자쌍 반발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 자, 무슨 얘기냐? 어째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건 이 중심 원자. 중심 원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중심 원자에 뭐가 전자쌍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라는 겁니다. 자, 가끔 학교에서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 이거를 이제 나중에 대학교에서 스테링 넘버라고 합니다. 입체수. 한글로 입체수. 스테링 넘버라고 해요. 입체수. 자, 얘가 1이냐, 스테링 넘버 2냐, 3이냐, 4냐, 5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선형이지,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죠? 자, 얘가 1이야. 자, 2면 어떻게 돼? 양쪽 방향으로 있어. 전자쌍이. 그럼 어떻게 돼? 선. 선형이지. 왜? 3차원 공간에서 얘네들은 전자쌍은 반발을 하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생긴다는 이론이잖아. 그지? 선형이야. 스테링 넘버 3이면 중심 원자에 세 방향으로 전자쌍이 써 있어. 그럼 얘가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뭐야? 삼각형. 근데 평면에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평면 삼각형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자, 얘는 선형이죠. 선형. 자, 스테링 넘버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면체가. 그러면 우리 3차원 공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사면체 구조예요. 네 방향으로 모두 똑같은 게 있으면 정사면체라고 한다. 그죠? 얘는 사면체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자,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몇 방향으로 퍼져 있냐가 중요한 거야. 이중결합이냐 단일결합이냐가 상관이 없어요. 방향만 찾으면 돼. 그죠? 방향만 찾으면 돼. 그 방향에 의해서 뭐다? 반발이 생겨서 입체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평면 삼각형의 이 꼭지점에 다 원자가 있으면 얘는 뭐야? 분재 구조. 이거는 전자의 배치 구조야. 자, 얘 입체 구조에 얘는 뭐냐면 전자로 따진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전자쌍의 배치 구조라고 합니다. 전자쌍의 배치 구조입니다. 하지만 얘와 분자 구조는 또 다른 얘기다 이거지. 자, 분자 구조는 뭐를 뺀 거야?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거야. 자, 그럼 다시. 자, 요렇게 세 방향, 스테링 넘버 3야. 자, 세 방향에 퍼져 있어. 평면 삼각형 구조야. 전자쌍 배치 구조. 자, 세 방향으로 모두 원자가 있어. 그 분자 구조는 뭐다? 평면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세 개 중에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야. 그럼 뭐야? 걔 빼면 뭐다? 균형 삼각형이요. 아니에요. 아니요. 구분형이라고. 구분형이라고. 자, 비공유 전자쌍 있으면 원자만 이 결합된 형태만 보면 이렇게 됐잖아. 구분형이라고 그래. 이것도 삼각형인데요. 화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야. 그죠? 따지지 마세요.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를 구분형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자, 얘는 구분형이야. 그러니까 평면 삼각형에서 세 개가 다 있으면 평면 삼각형형, 두 개만 있으면 구분형이야.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죠. 자, 네 개 다 원자가 있으면 사면체, 다 똑같은 게 있으면 정사면체,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그냥 사면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네 방향 중에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면 뭐라고 한다? 뭐라 그러죠? 뿔 삼각뿔. 삼각뿔형이라고 한다. 삼각뿔. 선생님, 삼각뿔도 사면체 아닌가요? 맞아요. 그냥 화학자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야. 약속이야, 이거는. 그죠? 삼각뿔형이야.
자, 그러면 두 개가 비공유전자 쌍이면 어떻게 돼? 걔도 구분이. 아, 얘도 구분형이야. 이렇게 해도 구분형이야. 다섯 이렇게 개면 해도 어떻게 돼요? 저거. 구분형. 뭐가? 쌍이. 전자쌍이 5개면? 아니, 여기 전자쌍이 5개면? 전자쌍이 5개면 어떻게 될까?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5개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이 평면삼각형의 꼭지점에 전자쌍이 있고 위아래로 있어요. 이걸 연결하면 뭐라고 하냐면 삼각쌍뿔형이라고 해요. 삼각쌍뿔형. 그죠? 안 나온다고 묻지 말라고. 5개부터 안 나와. 이건 대학교 과정입니다. 자, 6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그러면은 뭐가 하나가 더 그쵸? 저 6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쌍쌍으로 왜 바뀌는 그쵸? 거냐,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하이탑엔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이탑은 이제 과학고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르치는 거라서. 자, 그렇습니다. 자, 삼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공유된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어떻다? 더 크다. 왜 커요? 왜 커? 걔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은 어떻다? 얘 이 중심 원자 한쪽에서만 잡아당기니까 중심 원자 쪽으로 더 많이 가깝게 배치되어 있겠지. 그죠? 자, 근데 공유 전자쌍은 양쪽의 원자핵이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해요? 요 더 멀리 있겠지. 중심 원자에. 그지? 그래서 얘가 반발력이 더 커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죠? 왜? 어떤 원자에 가까울수록 보다 각이 더 커지지. 반발력이.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커진다는 각이. 오케이. 자, 그래서 CH4. 자, CH4의 결합각은 몇 도예요? 109.5도. 109.5도.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뭐 있어요? NH3. 자, 얘는 뭐죠? 삼각불형. 얘는 몇 도? 107.5도인가? 107도예요, 107도. 107도. H2O. 자, 얘는 뭐죠? 10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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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했습니다. 입체구조. 그 다음에 뭐랄까? 그 다음에 이 입체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입체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 다음 챕터입니다. 자, 됐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 했어요. 자, 이거 했어요. 자, 총정리 됐나요? 됐죠? 그죠? 요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뭐, 시험에 가끔 나는 거. 자, 요렇게 이제 뭐, 이렇게 원자가전도 계산해서 이제, 분자의 새로운 구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한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하면은 이제 1시간 반을 다 써야 돼요. 1시간 반을 다 써야 되지만, 여러분한테 안 나와. 쓸데없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자, 요 몇 개만, 분자만 알면 돼요. NH4 플러스 보자. NH4 플러스. 자, NH3가 있어요. NH3. 자, 요렇게. 이렇게. 자, 3가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죠? 좀 특별한 경우야. 자, 특별한 경우 요 위에도 하나 있었죠. 자, 여기가 결국은 공유결합 뭐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해.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B랑 B. 예외 외우고 벨륨, 있어야 돼요. 붕소. 예. 자, 벨륨과 붕소는 뭐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공유결합을 한다. 그죠? 얘 예외다. 예외다. 자, 그래서 이주기 원소인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붕소, 벨륨 제외하고 리튬은 어차피 이온 결합하니까 그죠? 얘 제외하고 그러면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요. 얘는 결합 안 하니까. 이 네 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자만 찾아보면 돼요. 그 이상은 시험에 안 나요. 왜 안 나게? 이런 거 안 나요. 이런 거. SO2, ClO3 뭐 이런 거 안 나요. 규칙 왜? 그렇죠.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이야. 규칙에 위반되는 거는 따로 외워야 되잖아, 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SO2. SO2가 O3랑 SO2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16적 원소가 3개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황을 중심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산소와 이중결합 하나 있고, 또 다른 산소와 이중결합을 또. 원래 그죠? 이중결합 한다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럼 옥텟 규칙의 예외가 되잖아. 그죠? 자, 요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음전화 띄고 있다. 그죠? 근데 얘를 공명구조라고 해서 공명구조 왼쪽에 산소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그래서 O3나 SO2는 무슨 형이야? 구분형이야. 자, 구분형이다. 자,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요거는 외우세요. 자, 이 구분형이야. 자,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공명구조라고 해요. 공명구조. 자, 공명구조라는 의미는 자, 여기 있는 황이
오른쪽으로 이중결합하고 왼쪽으로 이중결합하고 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구조는 얘와 얘의 평균인 구조라는 거지. 전자는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둘 그죠? 몰라요.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이에요. 확률이기 때문에 자, 지금 루이스 전자 점식은 뭐야? 전자는 입자라고 가정하고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입자라고 이제 이게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와 이런 구조 아니면 이런 구조다가 아니야. 얘와 얘가 섞여 있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공명구조. 그래서 여기 있는 황과 여기 있는 산소는 이중결합이거나 단일결합이 아니야. 얼마게? 자, 그래서 얘 공명구조를 지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5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자, 이렇게 찍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1.5중 결합이라고 해요. 얘와 얘의 평균값이니까 1.5중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런 예외적인 걸 설명하면 분자 하나당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얘를 공명구조, 아니 공명구조도 몰라. 그죠? 그냥 구분형이다. 구분형, 그냥 구분형으로 끝내면 돼요. 오케이, 구분형. 자, 근데 뭐 얘는 필요 없고, 얘 NH4 플러스. 얘가 암모니아야. 자, 이렇게 그려줄게요. 암모니아야. 이렇게 삼각뿔형이지. 근데 여기 주변에 뭐가 왔냐면 수소이온이 왔어요. 수소이온이 왔는데 얘가 결합이 돼. 왜냐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비공유전자 싹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거든. 자, 플러스 전하와 음전하가 끌려서 어떻게 돼요? 얘가 결합. 공유결합이 형성돼요. 근데 공유결합은 우리가 정의가 이렇게 했잖아. 각각의 원자마다 전자를 하나씩 내서 공유하는 거잖아. 근데 수소는 전자가 없어. 두 개를. 그럼 그죠? 얘 이 두 개를 일방적으로 얘한테 준다는 얘기야. 자, 일방적으로 전자를 줘서 결합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배위 공유결합. 배위 공유결합.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질소는 어떻게 된다? 수소랑 이렇게 결합하고 수소랑 결합하고 수소랑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화 끼는 거야. NH4 플러스가. 그러면 NH4 플러스는 무슨 구조야? 사면체인데 이게 위에가 더 센 거 아닌가? 그냥 사면체야. 그냥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라고 합니다. 그냥. 그죠? 왜? 우리는 배운 게 뭐야? 전자쌍 반발이론이야. 중심 원자의 네 방향으로 동일한 결합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해? 정사면체형이라고 하는 거지. 위에도 동일한 거구나. 정사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정사면체. 그렇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정사면체. 자, 그래서 NH4 플러스는 뭐다? 정사면체다. 얘는 뭐다? 구분형이다. 구분형. 자, 얘는 정사면체형이다. 얘는 정사면체. 자, 요 정도 예외로 나오면 요 정도 이상 나오면은 그냥 틀리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 이상의 예외가 나온 적은 못 봤어요. 나오죠, 그죠? 이렇게 SO2 구분형입니다. 구분형. 얘 평면삼각형이죠. 평면삼각형. 자, 이거를 구하는 수학적 방법이 있어요. 이걸 구하는 수학적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무슨 결합? 그냥 외우세요. 처음 보는 분자 안 나올 겁니다. 자, 이만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런지. 막 형식전화라는 개념도 막 형식전화라는 개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3박 4일 걸리기 때문에 그냥 몇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루이스 전자점식. 자,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안쪽의 전자는 반응에 참여 안 하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수소는 점 하나 찍고, 탄소는 4개가 있으니까 점 4개 찍는 거야. 결합판이 4개다. 질소는 5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하나는 못 써요. 비공유전자 쌍인데.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 6. 자, 결합판이 2개밖에 없죠. 플로린은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결합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와 얘가 결합하면 어떻게 결합해? 이렇게 결합해.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자쌍을 구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O2. 자, O2. 그래서 실제로 점을 다 찍어보는 거예요. 점을 다 찍으면 자, O2 요거 맞나요? 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루이스 구조로 이렇게 그리죠, 그죠? 이렇게 그립니다. 자, 맞습니다. 자, NH3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비공유. 비공유 전자쌍을 안 찍었네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비공유 전자쌍을 무조건 찍어줘야 돼요. 그쵸? 얘 안 찍었네. 이 2개가 빠졌네. 틀렸어요. 자, 얘는 맞나요? CF4? 맞아요. 자,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맞아요. 자, 얘는 맞나요? 걔는
맞죠? 맞죠. 그죠? 맞습니다. 다 찍었네요. 옥텟 규칙 다 만족하죠. 그죠? 맞네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요런 식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죠? 다 찍을 수 있으면 돼요. 루이스 전자 정식. 아이스크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원소를 안 주고, A, B, C 이렇게 줄 겁니다. A, B, C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바로, 얘 뭐야? 질소네. 자, 얘 뭐야? 산소네. 얘는 뭐야? 플로리네. 하고 풀면 돼요. 그죠? 우리가 아는 익숙한 원자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자, 얘 뭐예요? 얘 뭐예요? 뭐가요? 그렇죠. CO2. 보이죠? 자, 이제 보이는 친구들 있죠? 자, 딱 보자마자, 이거 CO2인데, 딱 보여야 돼요. 자, 무슨 얘기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보여요. 근데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많이 해야 보여요. 자, 그럼 얘는 뭐죠? CO, CO, 뭐 CL2 뭐 이런 거. 그죠. CL2나, CL2라고 할게요. 자, F나 CL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애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그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하죠?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라고 나오죠. 그죠? 통합과학에서 폼알데하이드 구조입니다. 얘가 폼알데하이드 구조. 자, 얘는 뭐죠, 얘? 얘 방금 한 거네. 그죠? 폼알데하이드, 그죠? 얘 평면삼각형 구조예요. 자, 얘 왜 평면삼각형이야? 세 방향. 그죠? 스테링 넘버 3. 그죠? 세 방향. 얘는 두 방향. 선형. 그죠? 선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암모니아네. 그죠? 암모니아. 자, 107.5, 107도. 107도. 자, 얘 107도. 그죠? 이렇게 암모니아다. 자, 요런 식으로 계속 그리세요. 하면서 계속 그리세요. 계속 그리면서 이거지 하면서 계속 그리시면 됩니다. 자, 예제 보자. 예제. 표는 원자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가 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전자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 A예요. A.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하나래. 수소 아니면 헬륨이겠죠. 그죠? 수소 아니면 헬륨이야. 근데 우리는 반응할 거니까, 그죠? 수소일 확률이 높죠. 그럼 수소면 전자수 1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원자가 전자 4개래. 탄소죠. 그쵸? 수의 리베 붕탄. 탄소다. 탄소네. 탄소. 자, 그 다음에 C는 전자수 9개야. 전자수 9개 뭐야? 9번 원소라는 얘기지. 그건 뭐죠? 플로린.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18조 원소가 아니다. 라고 나오네. 그럼 수소 1. 맞죠? 자, BA4는 CH4구나. 자, CH4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이제 딱 떠오르죠,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 딱 떠오르죠? 자, 실제 구조로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네 쌍이죠, 그죠? 맞습니다. 자, AC. 예. 자, C가 HF네, 그죠? HF야.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C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플로린. 만족해야죠. 그죠? 얘는 만족하는 애야, 원래. 만족해야죠. 오케이? 됐죠? 다음. 자, 그림은 1, 2주기 원소로 WZ로 이루어진 분자래. 자, 그럼 수소. 수소. 자, 수소고, 오케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오케이. 요 끝에 있는 얘는 뭘까? W 뭘까? 수소. 무조건 수소예요. 그죠? 얘가 공유결합 하나밖에 못하고 나머지 전자 없어. 그럼 무조건 수소예요. 얘 수소구나. 얘 수소. 자, 여기 X는 뭘까요? 탄소. 탄소예요. 예, 네 쌍의 결합이 있잖아. 그죠? 얘는 탄소구나. 자, Y는 뭘까요? N. 질소죠. 질소. 비공유전자쌍 한 쌍 있고 3개의 결합을 했잖아. 그래서 HCn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구조가 H, C, 띵띵띵, N. 얘구나. 사이아나 수소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죠? Y는 이중결합 하나 있고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고. 질소.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같은 XY. 그렇죠. Y니까 질소죠. 그죠?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고 결합이 3개 하니까 질소입니다. 질소. 자, 얘는 뭐예요? 그죠. 비공유전자쌍 2쌍 있고 공유결합 2개 할 수 있는 애. 산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결합할이 많은 게 질소니까, 그죠? 질소를 중심으로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자, 한쪽에는 수소가 결합돼 있고, 한쪽에는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결합돼 있어. 그럼 얘는 무슨 형이야? 구분형이죠. 그죠? 스텝 넘버 3. 세 방향으로 전자쌍이 쏠려 있죠. 그런데 하나가 비공유전자쌍이야. 구분형이구나.
오케이? 요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자, 처음 보는 거면 꼭 적어 놓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요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자, 평면 구조이다. 맞아요? 맞죠? 직선은 평면에 포함되죠. 점 3개야. 그쵸? 이 원자. 점 3개면 무조건 평면이죠. 그죠? 평면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입체 구조인 건 뭐예요? 암모니아. 자, 얘 입체 구조죠. CH4. 얘 입체 구조죠. 얘 입체 구조입니다. H2O는 평면이에요. 그죠? 구분형, 같은 구분형이니까. 얘는 입체적으로 생겼죠. 얘는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이걸 물어봅니다. 자, 같은 평면에 존재합니다. 자, 결합각은 WXY가 WYG보다 작다. 자, 얘 결합각 몇 도야? 직선이니까 배가 180도. 자, 얘는 뭐라 그랬죠? 좀 작겠죠. 아무래도. 그쵸. 뭐 평면 삼각형 120도보다는 좀 작을 거야. 그죠? 얘가 더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그죠? 120도보다는 작을 거야. 하지만 얘가 더 커. 그죠? 자, WXY가 얘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180도니까. 자, Z2가 뭐죠? Z2. 산소니까 O2 얘기하는 거네. O2. 그죠? Z2는 O2예요. 실제 존재하는 걸로 하면 돼요. 실제 존재하는 걸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 공유전자 쌍수 몇 쌍? 2쌍. 비공유전자 쌍수 몇 쌍? 4쌍. 그래서 2당. 맞네. 그죠? 오케이. 맞죠? 맞네. 다음. 자, 오비탈은 방금 루이스 전자 점식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다? 현대 모형이죠. 현대 모형. 자, 현대 모형. 현재는 우리는 어디까지 나왔다? 자, 옛날에 공모형, 돌턴의 공모형. 그 다음 뭐야? 톰슨의, 그죠? 톰슨의 뭐죠? 톰슨의 푸딩 모형. 전제가 바뀌어. 다 까먹었어 벌써? 그런 게 있었어요? 자, 톰슨의 푸딩. 처음 들어봐요? 한 번도 말 안 했죠.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래요. 자, 오케이. 이제 뭐 말해줄게요. 다음에 기가 되면. 이게 이제 원자의 발달. 원자 모형의 발달사입니다. 원자 모형의 발달. 그런 게 뭐냐면, 최초로 이제 이러한, 과학이 시작된 게 언제야? 뭐 때문이야? 과학의 어떤 시작점. 거의 이제 뭐냐면, 물리의 시작점, 그러면 케플러의 삼법칙이죠. 우주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우주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뉴턴이에요. 이 세상을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물리학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 뉴턴 역학이 성립을 안 해. 그래서 새로운 역학을 만든 게 뭐죠? 특정 영역에서 안 해. 보험? 광속에서 안 해. 광속. 빛에 가까워지면 안 해. 이게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말고도 미시 세계에서 적용이 안 되는 역학이 있어요. 보험.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 거야? 인류의 지식 수준,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이 발달해 온 과정이야. 마찬가지로 화학에서 지식 수준이 발달해 온 과정이 돌턴,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공 같은 게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뭐야?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전자가 존재하네? 라는 걸 찾는 게 톰슨이야. 자, 그게 톰슨이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원은 동안에 자, 중앙에 아무것도 없네, 비어있네 라고 얘기한 게 누구예요? 러더퍼드예요. 러더퍼드. 자, 근데 이 러더퍼드가 발견된 이 모형은 뉴턴 역학의 성립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든 게 보호예요. 보호. 궤도 모형이라고 해요. 궤도 모형. 원자 핵이 있고 전자는 특정 궤도에 있다.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의 궤도 모형까지가 우리가 배운 게 지금까지예요. 그죠? 궤도 모형으로 다 설명했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다? 요런.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확률로만 계산한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 수학적인 함수를 뭐라고 한다? 오비탈이라고 한다. 오비탈. 오빗이 궤도잖아. 그치? 자, 궤도의 어떤 점으로 찍은 모형이야. 근데 확률이니까 점을 찍다 보면 확률은 무한대 지점까지 존재할 수 있거든. 그래서 90%까지만 딱 찍으면 이 공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확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게 현대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책을 딱 보잖아. 화학교. 다 이걸로 표현돼 있어요. 다 이걸로.
현재 모형. 자,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전자가 어떤 중심 원소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에요. 이게 다 오비탈이라고 해요. s 오비탈, p 오비탈. 자, 지금 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d 오비탈, 그죠? d 오비탈 신기하게 생겼죠. 그리고 에너지 상태, 에너지 상태. 자, 어떤 오비탈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두 개입니다. 무조건 두 개예요. 쌍으로, 그죠? 쌍으로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그래서 비공유 전자도 쌍으로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오비탈, 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 정도는 이제 고급 화학이죠, 그죠? 고3 때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면,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택 넘버 5부터 어떻게 되냐? 삼각 쌍뿔형 얘기했잖아, 그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삼각 쌍뿔형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 어떻게 생길 것이냐? 라는, 내용들이에요. 얘도 고급 화학에 있겠죠, 그죠? 고급 화학에 있겠죠. 자, 여기도 고급하게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보여요, 얘? 2주기 원소 X와 Y로 돼 있대요. 자, 뭘로 보여요? NCl. 아니죠. 이런 느낌 아닌가? 왜 N이 아닐까? N이 아니, 다들 눈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거든. B인가요? B? 붕소입니다. 그죠? 붕소예요. 자, 결합을 3개를 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럼 붕소예요. 그리고 이제 붕소인가 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붕소 가능하죠. 그죠? 붕소구나. 자, 그 다음에 2주기 원소 중에 결합을 하나만 할 수 있는 애가 누구죠? 플루오린이네. 그죠? 얘는 BF3네. 자, BF3. 자, 그럼 얘는 무슨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죠? 평면 삼각형. 자, X의 원자가 전자수는 3짜리예요. 붕소니까. 그죠? 얘는 붕소야. 붕소. 자, XY3의 결합각은 120도이다. 맞죠? 자, XY3는 삼각뿔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특정 원자에 결합을 3개를 하고 있다. 다른 원자와 3개의 결합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분자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가 있거든. 그죠? 평면 삼각형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자, 요렇게 자, 3개의 결합이 있더라도 삼각뿔이 될 수도 있거든. 그치? 자, 얘와 얘의 차이는 뭐야? 얘가 있냐 없냐.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없냐. 오케이. 자, 다음. 자, 그럼 이거 나오죠. 그죠? 계속 이걸 나옵니다. 계속 물어봐요. 이거를. 그리고 요게 똑같네. BCS3와 NCS3, 그죠? 이 두 개의 구조는 다릅니다. 달라요. 오케이. 다음.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딱 보니까 다 뭐야? 분자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했던 쫙 분자 구조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풀어보시고. 처음 보는 분자 이런 거 있어요? 자, 풀어본 사람. 자, FCN 나오죠, 그죠? H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뭐다? F, Cl, Br. 자, 얘네들이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결합할이 하나이기 때문에 공통성을 갖고 있죠. 다음. 자,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요. 2주기 원소. 2주기 원소. 자, 2주기 원소. 자, 그러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4가지 씁시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편은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구성 원자는 4 이하이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요. 옥텟 규칙 만족. 그럼 뭐야? 띵띵 띵띵. 그죠? 띵띵. 그죠? 공결합이니까 얘를 제외하고 얘도 안 하죠. 그럼 4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4개. 이 4개로 나올 수 있는 분자들을 많이 그려보세요. 자, 많이 그려보세요. 이 조건을 굉장히 많이 줘요. 이 조건을.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줍니다. 자, 구성 원소. 구성 원소 X와 Z로 돼 있다. 딱 보니까 얘 뭐야? 질소네. 질소. 얘 질소구나. 자, 그 다음에 Z. Z는 뭐죠? 플로린네. 자,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의 몰수. 자, 그럼 얘 NF3겠죠? NF3. 4개 3월? 4. NF3. 3월. NF3겠죠. 자,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의 몰수는 4겠죠. 분자 1몰에 들어있는 Z. 자, Z 플로린 3이네, 그죠? 3입니다. 가능하죠, 이게.
NF3일 거니까. 자, NF3 써놓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암모니아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Y랑 Z. 자, Y가 산소죠, 산소. 자, 여기 비공유전상 두 쌍이니까 산소입니다. 자, 산소 플로리는 뭐죠? OF2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구분형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OF2. 자, OF2도 되고 뭐도 될까요? 그렇지. H2O도 되지만 두 가지 원소의 H2O2도 되잖아. 화산수소 되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된다 그랬잖아. 플로리는 그죠? 그럼 O2F2. 자, O2F2. 자, O2F2. 자, 그럼 얘가 F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비공유전상 두 쌍, 비공유전상 두 쌍. 이렇게. 자, 이거 O2F2예요. 자,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O2F2일 수밖에 없네. 그죠? O2F2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얘는 O2F2. 결정. 자, 그러면 1몰에 들어있는 두 개죠. 두 개. 그쵸?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두 개. 자, XYZ. 그러면 N, O, F가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얘 어떻게 따져? NOF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따져? N이 가운데. 그렇지. N이 가운데. 중심 원자부터 찾는 거야. 그죠? 질소가 중간에 있어야 되네. 자, 그 다음에 F는 어차피 단일 결합밖에 못해요. 그죠? F. 비공유전자상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산소와 어떻게 결합하죠? 이중 결합해야 돼. 그죠? 산소는 결합을 두 개 해야 되니까. 이거 아까 나온 거네. 구분이요. 그죠? 이거 아까 나온 겁니다. 구분이요.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겼구나. 요렇게 생겼구나. NOF. 자, 그러면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는 3이네. 3. 맞네. 그쵸? 맞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4 더하기 3 더하기 2는 9죠. 틀렸네. 네, 9입니다. 자, 나이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있다. 요죠. 예.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하는 거.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도 있고 극성 공유결합도 있어요. 그죠?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다 있습니다. 자, 공유전자쌍수는 나가 다보다 많다. 공유전자쌍수 나 몇 쌍이야? 세 쌍. 자, 다 몇 쌍이야? 세 쌍. 같네. 틀렸죠? 그죠? 같습니다. 같아요. 오케이. 다음. 자, 열심히 그리시고. 자, 그리세요. 자, 그리세요. 자, 그리세요. 그리세요. 분자. 계속 그리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더라도 실제 구조와 가장 비슷하게 그리세요. 실제 구조와 가장 비슷하게. 자, 다 그린 사람은 16번 풀어보시고. 막 그래도 돼요. 처음에 막 그리다가 나중에 깨우치죠. 이건 말도 안 되네. 뭐 이런 거. 16번. 처음에 막 그려보세요.
자, 16번 다 했나요? 오케이. 13번 어려워? 얘가 제일 어려워? 들어봤잖아. 뭐가 제일 어려워? 14번? 13, 14. 오케이. 자, 13, 14번은 아이스크림 문제로 하고, 자, 16번 문제 해볼게요. 자, 편은 수소가 포함된 문제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X, Y는 이주기 원소. 자, 그럼 뭐라고? 리베 붕탄질산. 먼저 쏘는다. 산툴레. 자, 이주기를 쭉 써놓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옥텟 규칙 분자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분자면 금속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얘 아니고 만족해야 되니까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까 얘의 조합이다. 몇 개 없어요. 그죠? 4개밖에 없습니다. 자, 분자 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구성 원자수. 자, 원자수. 수소가 있네요. 수소가 있어요. 자, 얘가 이제 가능한 게 CNO, F인데, 수소가 있다. 수소. 오케이. 여기에 있는 요 모르는 애들을 써야 되네. 공유전자쌍수 A쌍. A쌍. 자, 그러면은 얘와 수소가 결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X가 뭔지 몰랐을 때, 얘와 얘가 결합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자, 수소와 결합하는 거. 얘네들이 수소와 결합하면 CH4 가능하고, NH3 가능하고, H2O 가능하고, HF 가능하죠. HF. 가능한 게 이렇게 있어요. 4321. 4321. 자, 그러면은, 얘부터 해봅시다. 자, 얘. 자, 그러면 얘가 CH4다. 그럼 CH4다. 그러면 H가 4개. 자, 공유전자 쌍수 4쌍. 4쌍. 비공유전자 쌍수 없다. 그쵸? 없다. 자, 이렇게 되죠. 만족하죠. NH3가 돼도 만족하고, H2O가 돼도 만족하고, 다 만족하네. 다 만족하네. 자, 그 다음에, Y. Y. 비공유전자 쌍수 2쌍이야. 자, 얘네들은 뭐가 있어야 돼? 비공유가 있어야 되네. 비공유. 그쵸? 비공유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비공유전자 쌍은 빵이니까 CH4가 맞네. 그죠? 맞죠? 그죠? 얘네들은 다 비공유전자 쌍이 있어야 되니까 없을 수 있는 게 탄소밖에 없다는 거지. 탄소밖에 없어요. 됐네요. 그럼 얘가 탄소 확정. 그죠? 자, 비공유전자 쌍수가 2쌍인 거 뭐가 있어요? H2O죠. 그럼 얘 산소네. 산소. 자, H2O니까, H2O. 자, 얘는 CH4. 얘는 H2O. 자, 그럼 수소 2개. 자, 수소 2개. 자, 공유전자 쌍수 2쌍.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하고 산소. 산소가 있어. 자, 탄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얘가 B 값이 2야. 자, 2. 수소 2개야. 자, 그럼 뭐가 생각나요? CO하고 H2야. CH2O. 자, 뭐죠? 이거죠. 이렇게 생긴 애네. 그죠? 이렇게 생긴 애네. 폼알데하이드. 그죠? 폼알데하이드. 공유전자 쌍수 몇 쌍이야? 4쌍. 하나, 둘, 셋, 4쌍 맞죠? 그죠? 비공유전자 쌍수 2쌍. 맞네. 확인. 그죠? 확인. 이게 다였구나. 이게 다였구나. 자, B분의 A는 얼마다? B, 2, A, 4. 2 맞죠? 자, 가의 결합가. CH4니까 얘는 몇 도야? 109.5도. 자, 나의 결합가. 나는 H2O니까 104.5도. 자, 그래. 맞죠? 그쵸? 맞습니다. 자, 다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다니까 이중결합이 있네. 다 맞다. 그죠? 다 맞다. 네, 다 맞다. 자, 요런 순서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만 나옵니다. 거의. 그러니까 얘의 조합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분자를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뭐 무한히 많지 않아요. 해봤자 뭐 10개 안쪽입니다. 10개 안쪽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문제. 자, 13, 14번. 13, 14번. 마지막 아이스크림. 풀었어? 푼사람 뭐하냐? 푼사람 설명할래? 네. 푼사람은 나와서 설명하기. 언제? 열심히 해. 푼사람 알려주면 안 돼요.
옆 사람 주면 안 돼요. 해서 자 2분 딱 줄게요. 2분. 일 분 남았습니다. 자, 오케이. 몇 번이에요? 4번 4번? 자, 13번은 4번, 14번에 5번 5번. 자, 동의해요? 동의했냐고. 네, 동의해, 안 해? 자, 볼게요. 4번, 5번. 이주기 원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제, 그쵸? 바로 나오죠, 이제. CNOF. 자, 홀전자 수. 자, 홀전자, 탄소 4개. 자, 질소, 홀전자 수, 홀전자니까 3개야, 그죠? 4, 3, 2, 1이 돼야 돼, 그죠? 홀전자 수 2개 하나. 홀전자 수는 뭐라고?
결합8이라고. 결합8. 결합할 수 있는 8의 개수. 자, x가 y의 2배이다. 경우의 수가 나오죠. 자, 얘가 x가 y의 2배니까 얘가 x면 얘가 y가 돼야 돼. 그죠? 얘가 y가 돼야 돼. 자, 그러면 3은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얘가 x가 되면 얘가 y가 돼야 되지. 그죠? 이런 결과 발생하네. 이런 결과 발생하네. 자, wxyz야. wxyz야. 그러면 그럼 보자. wz. 자, 얘로부터 자, 머릿속에 뭐 두 가지 원소 CnOF인데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당 원자 개수가 4개인 게 뭐가 있죠? 뭐 NF3 NF3. 그죠? NF3 밖에 없잖아. NF3.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없지 않나? O2F2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아 그런가? O2F2. 맞네.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N2F2도 있어요. C2F2도 있네. 개 많네. 그죠? 개 많습니다. 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요 안에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자의 종류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해보자. 자, NF3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암모니아랑 똑같이 생겼겠지, 그지? 자, 여기 다 찍어주세요. 비분자상 너무 많아서. 자, O2F2는 자, 아까 그랬죠? 자, OOF. 그죠? F. 자, 이렇게 여기 두 쌍 있고 두 쌍 있고. F는 세 쌍씩 다 있고. 그 다음에 N2F2. 자, N2F2. N과 F. 자, 그러면 N이 이중 결합을 해야 되고 플로린이 이렇게 있고. 자, 얘가 비문전자쌍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로린 이렇게 있어야 돼요. N2F2. 자, 그 다음에 C2F2. 자, C2F2는 3중 결합을 해야 돼요. 3중 결합.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가능성 있는 게 얘네들이다. 얘네들. 자, 다 그려보시고. 상대값이래요. 공유전자쌍 수분의 비공, 숫자가 어때요? 개 크네. 그죠?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이 엄청 커요. 자,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런 애들이죠. 얘도 많죠. 얘도 많고, 그죠? 플로린이 많으면 많이 나올 수 있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나오면. 오케이. 자, 그래서 W와 Z인데 X와 Y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지. 이런 애들이야. 그죠? 자, 그러면 W는 W와 Z는 무조건 뭐가 포함돼야 돼? 질소가 포함돼야 되네. 그죠? 질소가 무조건 포함돼야 돼. 자, 질소가 포함돼야 되고 질소 아니면 탄소야. 질소와 탄소로만 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수 있을까? 질소와 탄소로만 되는 물질이 그러니까 홀전자를 결합해보면 생성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플로린이네. 그죠? 플로린. 자, 얘네. 자, 얘. 그러면은 자, 요렇게 질소와 플로린으로 된 게 얘네. NF3. 그죠? NF3. N2F2. 원래 저렇게 찾아야 이런 거구나. 그죠? 질소와 플로린. 자, 이렇게 되네. N2F2.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얘 아니면 얘. NF3나 N2F2. 오케이. 얘는 10개가 아니고 여기에 상대값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죠? 상대값이란 게 있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세볼게요. 자, 그럼 얘는 플로린은 하나당 비율 3쌍이 있으니까 3, 6, 9, 10이야. 얘는 3분의 10이라는 거죠. 만약에 NF3면 얘는 3분의 10이 돼야 돼요. 3분의 10. N2F2면 3, 6, 7, 8. 4분의 8. 4분의 8이 돼야 돼요. 얘면 4분의 8이 돼야 돼요. 4분의 8. 자, 그 옆으로 이동해보자. 자, XYZ예요. XYZ. 그러면 XYZ니까 CO 하고 뭘까? CO, CNO가 가능해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뭐가 가능해요? COF. COF는 했죠. 그죠? COF. 2까지 붙여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COF2 오케이. F2가 되면 되죠. COF2가 되면 돼요. 자, 분자당 원자 수가 4개니까 만족하죠. 그죠? 만족합니다. 되세요. 자, 얘로는 원자 4개를 못 만들어요. 자, 그럼 COF2는 요렇게 O가 있고 FF 요렇게 있는 애야. 자, 그럼 이제 결정이 됐네요. X는 탄소였어요. 그죠? X는 탄소였고 X는 탄소.
자, Y는 산소였고, Z가 플로린, 얘가 W네요.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상대값을 볼게요. COF. 자, 공유전자쌍 4쌍 4분의. 자, 비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분의 8. 자, 그럼 얼마야? 2네. 2네, 그죠? 2라는 얘기는 뭐다? 2라는 얘기는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상대값이. 자, 그럼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10이 되네? 얘구나. NF3구나. 그죠? 상대값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NF3구나. 찾았어. 그쵸? 자, 얘는 그쵸? COF2. F2구나. 자, 요렇게 생기네. 자, WXZ. W가 N. X가 뭐야? C. 자, Z가 F. 직선으로 쭉 직선형?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CNF야. 어떻게 되면 돼? 결합하고 자, 일단 중심에 탄소가 와야 돼, 그죠? 결합할이 많은 탄소가 와야 돼. 근데 플로리는 끝에 하나밖에 결합을 못해. 그러면 끝에 하나 결합해야 되지. 자, 그러면 질소는 요렇게 삼중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다, 그죠? 요러네, 그렇죠? 요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되겠네. 자, 그럼 맞는 거 보자. 그렇죠? 3개로 돼 있고 공유전자 쌍수 4쌍 4분의. 자, 비공유전자 쌍수 4. 그렇죠? 3분의 4. 자, 여기에 뭘 곱해야죠? 3 곱하면 잠깐만. 3 곱하면 그래서 3분의 10이 맞다. 뭐야? 얘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3. 1이니까 그죠? 3 곱하면 3이 되죠, 그죠? 맞네. 그죠? 다 성립. 다 찾았다. 어렵네. 그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자 다 적으세요. 다 그리세요. 다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공유전자 쌍수, 얘는 3쌍, 얘는 4쌍이죠, 그쵸? 가와 나가 안 같죠? 안 같아요. 자, 비공유전자 쌍수. 가의 비공유전자 쌍수는 몇 쌍이에요? 자, 몇 쌍이었죠? 10쌍이었죠, 10쌍. 그쵸? 가는 10쌍이었어요. 자, 나의 비공유전자 쌍수는 몇 쌍이에요? 8쌍. 8쌍. 오케이. 8. 맞네요. 그죠? 자, 결합값은 다가 더 크냐, 나가 더 크냐. 다는 직선이니까 무조건 다가 더 커요. 그죠? 무조건 다가 더 큽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니은디귿 4번. 맞았네. 자,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그쵸. 이쪽 부분에 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의 형태입니다. 결국은 CNOF로 분자를 만들게 해요. 여기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서 정리하세요, 분자들을. 이거 이외에는 어렵다. 이거 이외에는 안 나온다. 여기 상대값이란 개념도 그죠? 여기 주의하세요. 상대값. 상대적인 비율값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비율값. 자, 요 CNOF로 만들 수 있는 분자가 요 정도 나오는구나. 좀, 1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이외에, 3주기 원소 안 나옵니다. 3주기 원소. 왜?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죠? 3주기 원소부터는 원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른 형태가 많이 나와요. 되죠? 자, 마지막 14번. 자, 표는 XYZ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이다. XYZ는 알려줬어요. HCO 중에 하나이다. 자, 가나다를 구성한 원자수는 5 이하이다. 5개 이하.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그러면 HCO로 만들 수 있는 분자가 어떤 애들이 있을까? CH4, CO2, H2O. 그쵸? 그 다음 뭐가 있어요? HO. CH2, O. 이거 있죠, 그죠? 이거, 알데하이드.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H2O2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런 게 있을 거야. 구성 원자수. 선형이래. 선형인데 X, Y 1대 2야. 그건 뭐야? 그러면은 CO2가 CO2죠. CO2가 딱 떠오르죠, 일단. CO2밖에 없죠. CO2가 일단 딱 떠올라. 왜 H2O2도 선형은 아니에요. 그죠? 구분형이야. 그릴 때부터. 자, 그러면은 CO2 얘가 C고 얘가 O면 이게 가능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네. YZ인데 1대 2래. 1대. 그러면 Y. O고 얘가 H면 성립하네. 그쵸? H2O. 성립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럼 얘는 구분형이죠. 구분형. 그 다음에 X 탄소가 들어가요. 탄소가 들어가고. 근데 되려면은 뭐 하나. 그럼 얘밖에 없네. O가 그죠? 있고 예. H2가 있고. 자, 그래서 얘가 COH면은 가능하잖아. 네. 그죠? 이렇게 가능하네. 네. 끝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이게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자, 기억은 구분형이다. 맞죠? 자, 다해서 Y의 원자수. Y가 뭐야? Y가 산소죠. 산소는 1개. 자, Z는 Z가 수소니까 맞네. 2. 맞죠? 자,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H2O죠. H2O는 공유전자쌍수 2개. 비공유전자쌍수는 4니까 뭐다? 2입니다. 2. 자, 2. 자, 단은 이거죠. 또 그립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반응식. 자, 그러면 공유전자쌍수 4쌍, 비공유전자쌍수 몇 쌍이야? 2쌍이죠. 그쵸? 그럼 몇 배예요? 0.5니까 4배라고 해야 되네. 4배. 그쵸? 4배입니다. 나가 어디 있어요? H2O. 오케이, 쏘리. 자, H2O죠. H2O. 그릴게요. H. 자, 그럼 공유전자쌍 2쌍. 이렇게. 그래서 1이죠, 1. 그쵸? 1입니다. 그건 맞네. 오케이.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자, 요 챕터, 요쪽 부분, 요 섹션에서는 뭐다? 분자 구조 그리는 거야. 그죠? 분자 구조 그리는 거. 이것만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분자 구조와 물질 성질인데 분자 구조만 그리면 돼요. 그리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물질의 성질. 자, 우리는 여기 분자 구조. 경쟁자 누르면 당고. 닥쳐. 때린다. 자, 분자 구조 이제 분자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어려운 문제 좀 풀어봤어요. 이 분자의 구조가 뭐야? 물질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죠? 분자의 구조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한다. 또 나왔어요. 극성. 자, 극성. 자, 극성 뭐가 떠올라요? 극성. 극성 전기 음성도 떠올라요? 맞네. 전기 음성도. 전기가 뭐였죠? 전자를 얼마나 가져오는 정확하게. 결합해서. 그렇죠.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세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세기. 어떤 애가 공유결합, 극성공유결합을 했는데, 자, 서로 다른 원자가 얘를 땡기는 세기가 달라.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계산한 걸 뭐라고 하죠?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죠. 쌍극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운 거리에서 특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걸 쌍극자라고 하고, 이 쌍극자 때문에 발생하는 원동력,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죠. 쌍극자 모멘트. 자, 쌍극자 모멘트 어떻게 하죠? 뭘로 부르죠? 쌍극자 모멘트? 뭐죠? 벡터인데 뭐죠? 문자가? 뮤? 뮤. 자, 뮤는 Q 곱하기 R. 그쵸?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이 있었어. 그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자, 이걸로 극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자, 분자의 극성.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이거 앞에서 다 얘기했네. 자, 어떤 원소가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뭐야?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라서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돼 있으면은 무조건 뭐야?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될 수밖에 없어. 분자 전체가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 극성 분자야. 서로 다른 원자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극성 분자야. 근데 이 극성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 그죠. 극성 공유결합. 오케이.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이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무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고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무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고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때문에 그 어. 쌍극자 모멘트 합이. 그쵸?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설명해요? 대칭성 때문에. 아, 대칭성. 대칭성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서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쵸? 자, 이 대칭성이 있냐 없냐?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다. 모멘트 합. 자, 시그마 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머. 시그마 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그마 뮤. 자, 얘가 시그마 뮤가 0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자, 무극성 분자. 분자 전체에 전하가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거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경우. 그죠? 자,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거나, 그쵸?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경우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분자. 쌍극자가 존재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를 극성 분자라고 한다.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인력이 강하고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인력이 강해요. 이게 인력이 강해요. 뭐 극성과 무극성은 뭐야? 서로 안 맞는. 안 맞는다 이거죠. 분자들끼리. 그래서 물 분자는 뭐야? 물 분자. 물에 뭐는 잘 녹아? 극성 분자는 잘 녹지만 암모니아 같은 건 잘 녹아요. 그죠? 근데 무극성 O2 같은 건 잘 안 녹아요. H2나 O2는 안 녹아요. 왜? 인력 차이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원자 분자. 원자 두 개로 돼 있으면 이원자 분자라고 했어. 동종 이원자 분자. 같은 원자가 두 개씩 돼 있으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공유결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원자의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는 무극성 분자일 수밖에 없어. 서로 다른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극성 분자. 극성 분자일 수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상쇄를 시킬 수가 없죠. 근데 3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따져봐야 돼요. 3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다원자 분자인 경우 원자 사이의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더라도 분자 구조의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해서 무극성, 극성이 결정된다. 자, 벡터 계산하는 방법 알려줬죠? 그죠? 다 알고 있죠? 넘어갈게요. 자, 분자 구조가 대칭. 자, 대칭성이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대칭성. 대칭인 경우. 자, 분자 구조가 대칭인 경우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므로 무극성 분자. 자, 0이 되므로 무극성 분자.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예를 볼게요. 그냥 그림 볼게요. 자, CO2 어때요? 자,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자,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자, 요 벡터를 합하면 어떻게 돼? 요 평행. 자, 벡터의 특징 평행 이동에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죠? 자,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어떻게 한다? 요 끝에 붙여요. 자, 요 끝에 붙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갔다가 되돌아와. 그러면 쌍극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입니다. 이 분자 전체에서. 그죠? 0입니다. 자, 얘도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갔다가 요 끝에 얘를 평행 이동해요. 요렇게 갔다가 이 끝에 얘를 또 평행 이동해요. 이렇게 가. 제자리로 돌아오네. 그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겁니다. 오케이. 자, CH4도. 자, 극성 공유결합. 얘는 다 뭐야? 극성 공유결합을 했지만 이 벡터를 다 합하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제로. 제로. 이거 안 나와요. 그죠? 이건 과학 고용. 자,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수소 4개가 있는데 하나라도 다른 게 있어. CL. 자, 그럼 얘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닙니다. 그죠? 왜? 벡터 하나가 달라지면 완벽한 상쇄를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이거를 루이스 구조로 자, 탄소가 있고 자, CL, H. 자,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예요? 얘는 무극성? 극성입니다. 극성이에요? 왜 극성일까요? 자, 얘는 루이스 구조로 보면 얘가 이렇게 그랬지만 실제 구조로 따져야 돼요. 아, 맞네. 그죠? 그러면 실제 구조가 CL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상쇄가 안 됩니다. 이 CL 하나를 어디에 놓든 상쇄가 안 됩니다. 그죠? 굽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직선처럼 보여서 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직선이 아닙니다. 얘네가. 오케이. 낚이지 마시고. 낚였다. 자, 분자 구조가 비대칭인 경우. 자, 분자 구조가 비대칭인 경우 극성 공유결합이면 극성 분자야. 비대칭인 경우. 근데 비대칭인 경우를 뭐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냐 아니냐로 따지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자, 0이면 대칭이라고 하고 0이 아니면 비대칭이라고 하면 돼요. 자, 방금 얘기했죠? 4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 이상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아닙니다. 극성 분자. 자, HCl 극성 분자. 여기 자주 나오죠 이제. 그쵸? 계속 보면 익숙해집니다. 중심 원자의 결합한 원자의 종류는 모두 같으나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분자 구조가 비대칭인 경우도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자, 자꾸 비대칭인 경우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쌍극자 모멘트를 합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걸로만 계산하면 돼요. 자, 화살표 얘랑 더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이 끝에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와 얘의 합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은 이렇게 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우리는 루이스 화학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이유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자 때문이다 라는 거 배웠고, 그죠? 그 전자의 배치 구조를 아는 게 루이스 전자 점식, 루이스 구조. 자, 이걸로 VSEPR,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입체 구조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체 구조를 따져서 전기 음성도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해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결정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자,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분자를 극성이라고 합니다. 자,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무극성 분자라고 했죠, 그죠? 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그건 또 아니다, 그죠? 자,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다원자 분자에서 상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분자 구조가 선형인 분자 뭐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죠? 선형이라고 무극성은 아닙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따져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분자의 극성, 정기적인 성질. 자, 우리가 따진 게 이제 정기적인 성질. 이게 뭐라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 그죠? 델타의 소문자. 자, 큰 변화량의 작은 변화, 그죠? 소문자야. 자, 얘 D라고 했죠, D. 변화량이야. 데리비에이션? 철자가 모르겠다. 자, 변화량이에요. 자, 변화량. 자, 수소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자, 흐르는 물줄기. 자, 그래서 물을 최대한 얇게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띈 L을 가까이 오면 얘가 끌려와요. 플러스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 해도 끌려와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끌려와요. 왜 그래요? 양쪽으로 그게 있어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거 해봤어요? 자, 여기에 맥포머스 해봤어요? 맥포머스 유아기 때 기억 안 나요? 맥포머스 자,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 해봤을 거예요. 있었구나. 근데 얘는 자석으로 붙어요. 자석으로, 그죠? 틱틱 붙잖아. 근데 자석이면 틱틱 붙다가 서로 다른 극이 만나면 밀어내야 되잖아. 무조건 붙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돌아가는 데가. 그렇죠. 그 신기하면 한번 자세히 봤어야 돼. 신기한데 그 자세히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석이 원통형이에요. 맞아. 자석이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하나가 N극, 하나가 S극인 거야. 자, 그래서 또 다른 원통 자석이 들어오잖아. 얘가 S든 N극이든 상관이 없어. 가까이 오면 같은 극이면 회전을 하면 되잖아. 회전을 해서 반대쪽이 만나면 무조건 인력이야. 회전이 가능하면 무조건 인력이 작용할 수 있어. 신기하죠, 그죠? 자, 이런 규칙을 이용한 거야. 물분자. 자, H2O야. 자, 이쪽이 부분적인 음전하, 이쪽이 부분적인 양전하야. 자, 마이너스를 갖고 와. 얘가 흐르다가 마이너스가 오면 어떻게 돼? 플러스 쪽이 회전을 해. 여기 회전했지, 그지?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가 회전을 해서 수소 쪽이 얘를 봐. 자, 그럼 수소 쪽이 얘를 보니까 인력이 발생해서 끌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끌려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회전되는 거 보이죠, 그죠? 회전해서 이렇게 끌려와. 자, 플러스 대전체가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산소 쪽이 회전을 해. 산소 쪽이 회전해. 힘 때문에. 그죠? 회전을 해서 인력이 발생해서 끌려와.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관없이 뭐야? 무조건 인력이야. 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2번 전기장. 전기장. 안 되면 안 돼. 전기장. 회전을 못하면 안 되죠, 그죠? 인력 아니면 반발력이 생겨요.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전기장. 전기장이 뭐예요? 전기장. 전기가 이제 통하는 그런 건가? 그렇죠. 그렇죠. 자,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라고 합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그래서 이제 좀 상위 개념으로 가면 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필드. 장 개념. 우리는 중력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뭐 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 어떤 전하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힘을 받고 움직이잖아. 그지? 힘을 받고 움직여. 근데 얘와 얘는 뭐다? 공간이 있잖아.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얘가 힘을 받아? 얘가 어떻게 얘한테 힘을 줘? 라는 걸 설명을 못 하잖아. 그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플러스 전하가 여기에 존재하는 순간 이 주변의 공간의 성질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플러스가 존재하면 이 주변의 공간에 또 다른 플러스가 오면 밀어내는 공간이 설정된다. 이거를 전기장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요. 전기장. 이런 거죠. 어떤 A라는 사람이 왔어. 자, A라는 사람이 왔는데 A라는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이뻐. 잘생겼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 요게 또 다른 사람. 자, 요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뭐야? 인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으로 인해 이 주변의 공간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야. 신기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장이라는 개념이야. 그렇죠? 자, 물리에서 배웁니다. 물리에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순간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공간에 변화가 생긴 거야. 자, 이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플러스가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하죠. 자, 회전을 합니다.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마이너스도 있잖아. 마이너스는 반대쪽으로 힘을 받아요. 플러스는 이쪽으로. 자,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극성 분자는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힘을 받아요. 그죠? 그럼 뭐만 돼? 회전을 하고 고정이 돼요. 그래서 얘를 배열, 정렬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일정한 플러스와 일정한 마이너스를 가해주면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쌍극자라서 그래요. 쌍극자. 이 쌍극자가 이렇게 얘가 탁 회전하고 딱 고정이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 특정 배열이 발생합니다. 자,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하지만 극성이 없으면 뭐 상관이 없지 뭐. 그죠? 지 맘대로 돌아다닙니다. 열운동을 해요. 열운동. 자, 이런 특징, 다른 성질이 있다. 용해성. 여기 나오죠. 그죠? 인력. 자, 용해성. 자, 물과 에탄올. 물은 H2O예요. 자, 에탄올이 뭐죠? 에탄올. 알코올. 알코올 C2H5OH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탄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4개가 있고 또 탄소가 있고 그죠? O가 있고 H가 있고 수소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누가 봐도 뭔가 극성일 그죠? 누가 봐도 극성일 것 같죠, 그죠? 누가 봐도 극성일 것 같죠? 왜? 대칭이 안 되죠, 그죠? 대칭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물과 에탄올 어떻게 잘 섞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주를 먹을 때, 그죠? 소주를 이렇게 잘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헥세임. 헥사가 뭐죠? 헥사? 네 개.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외우라고 했죠, 그죠? 헥사, 탄소 6개라는 겁니다. 6개. 에인으로 끝나면 단일결합으로 돼 있다는 거야. 겁내요. 그래서 탄소 6개, 수소 14개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소. 나머지 다 수소야. 자, 어때요? 뭐 같아요? 무극성입니다. 무극성. 왜 무극성이냐? 탄소와 수소가 2.2죠. 탄소가 2.3가? 2.5가? 이 정도 돼요. 그죠? 얘랑 전기음속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탄화수소. 탄화수소. 기름이라고 해요. 기름 성분. 기름 성분. 기름은 무극성이에요. 기름. 그래서 물과 기름은 안 섞여요. 오케이? 그래서 물과 기름은 안 섞여요. 물은 극성이고 기름은 무극성이에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층이 이렇게 갈라지죠. 안 섞인다. 그죠? 안 섞여요. 자, 메테인. 무극성이야. 자, 그럼 메테인은 기름에 잘 녹을까요? 물에 잘 녹을까요? 기름에 잘 녹아요. 그죠?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죠, 이제.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는 어디에 녹을까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찌린내가 나. 암모니아가 막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 뿌리면 돼요. 그죠? 여기다 물 뿌리면 암모니아가 싹 녹아가지고 제거가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극성 분자는 정기적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분자 간 인력이 무극성 분자보다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극성 분자가 높아요. 극성 분자가 이제 높아요. 뭐가 극성이야? 얘 극성이죠, 그죠? 자, 극성 분자가 얘보다 더 높죠. 오케이? 요런 성질들이 있더라. 라는 게 끝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오케이. 자, 여기도 한번 여러분, 요 뒤에 있는 내용, 자, 열심히 풀어보시고, 분자 구조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나머지 설명을 하고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또 채워져요. 또 재고 전류에 또 채워져요. 끝났죠? 책 학원이 또 끝났는데 나가기 어렵거든요. 안녕.